앞에 보여드린 영상들은 형익원이라는 무술에 나오는 형익원의 격권과 형익원의 분권입니다. 저의 세대에서, 제 세대에서 형익원이 유명해졌던 이유는 권법소년이라는 만화 때문이었어요. 만화책에 보면 그 형익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강맹한 무술이고 창술을 기본으로 해서 권법이 만들어졌으며 그 형익원 인물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상훈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3년 동안 형익원의 분권만 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몇몇 분들이 만화책을 통해서 알게 되신 심의 6화권, 이 심의 6화권에서 형익원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형익원은 내가삼권, 태극권과 팔교장 그리고 형익원이 3대 문파가 내가권의 문파로 꽤 이름이 나 있는 무술입니다. 굉장히 동작이 단조로워 보이고 쉬워 보이는데 그 권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사부님께 형익원을 좀 잠깐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길게 배운 건 아니었고 사부님께서는 이제 쭉 해서 전체를 훑어서 이제 배우셨는데 저한테는 형익원은 형의 오행권을 수련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사부님께 짧은 기간 이렇게 형익원을 배웠는데 형익원의 오행권을 위주로 권법을 배웠습니다. 저희 수련 나오시는 멤버들 중에서도 중국에서 굉장히 오래 사셨는데 이분도 형익원, 상파형익권, 그러니까 상훈상 무사님의 형익원을 수련하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고요. 이분 통해서 이제 상파형익원도 조금 배웠었죠. 2000년대 초중반쯤에 한국에 형익원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들 통해서 형익원을 좀 몇 번 배웠어요. 배우게 됐는데 사부님께서 그 형익원 하시는 걸 보고 저한테 형익원에 대한 팁을 주시면서 쭉 정리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형익원에서는 분권이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형익원의 격권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좀 복잡한 거 좋아합니다. 분권에 비해서 움직임이 조금 더 가미가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조로운데 단조롭기 때문에 그 힘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굉장히 엉망이 될 수도 있고 예전에 어떤 모 지역, 지방에 계신 분이 형익원을 배울 때였는데 형익원의 분권으로 길거리에서 이제 양아치라고 해야 될까요? 시비가 붙었는데 한 대 분권으로 때리고서 상훈상 무사처럼 엄청 맞았다고 그러면 다시는 자기 형익원 같은 무술을 하지 않겠다 이런 글을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읽었던 적이 있어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형익원의 분권 이것이 스트레이트와 어떻게 다르냐 이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형익원뿐만 아니라 중국 전통권의 특징이긴 한데 당랑권에 보면 붕추가 있습니다. 팔극권에 춘추가 있습니다. 형익원에 분권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무술들도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뭘 보여드린 거냐면은 앞손에 체중을 실어서 카운터를 날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전에 저희 운동 배우는 친구가 복싱 체육관 들어가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코치분들이나 가르치는 분들이 잽 그렇게 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잽에 체중이 너무 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잽이 체중이 실리지 않고 툭툭 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유튜브 영상 뒤져보다 보면 복싱 정말 잘하시는 월드클래스 수준 되는 선수들 중에서 잽에 체중이 제대로 쳐서 팍팍 나가는 분들이 있는 그런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뒷손이 카운터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잽을 얼마나 잘 치느냐, 견제수나 툭 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손이 카운터가 된다면 거리가 더 짧아지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전통권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권의 앞손이 카운터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 저는 오른손잡이거든요. 그럼 예전에 스파링을 하면 항상 이렇게 섰어요, 주로. 근데 쿵푸를 하고 나서 좀 달라진 게 스파링을 할 때 이렇게 설 때가 굉장히 편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앞손이 카운터가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이 손이 카운터, 그리고 이렇게 돼도 이 손이 카운터. 물론 전통권이
좌우 밸런스를 중요하기 때문에 왼손 충추, 오른손 충추 이렇게 잘 쳐야 되죠. 팔굽혀펴기의 이 느낌. 그리고 오른손의 이 느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빵 치는데 이 스텝의 임팩트가 자꾸 앞발로 이렇게 임팩트를 넣고 나가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평일공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임팩트, 궁추 같은 경우는 여기서 팍 이런 식으로 당락권에서 치거든요. 이런 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앞선에서 자꾸 카운터를 1차적으로 넣게 되는 습관을 갖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다. 이건 이제 뭐 복싱과 다르다 혹은 격투기와 다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전통권에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세를 갖고 제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섰을 때 궁보충권이라고 하죠. 이렇게 섭니다. 자, 이거를 태권도나 가라데 이런 무술에도 많이 볼 수 있는 자세죠. 우리가 벽을 밀 때도 사용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 자세에서 뒷다리가 형일권처럼 이렇게 근보, 이 뒷다리가 이렇게 뒤로 딱 착 하고 따라오는 이런 동작을 전통권에서 근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쫙 달라붙습니다. 자,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거리가 좁아지죠. 상대방한테 공격이 되는 거리가 만약에 이 정도 거리에서 쳤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다리가 붙으면 쭉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 예전에 그 저희 2018년도에 들어온 저희 무관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무에타이, 격투기 그리고 킥복싱 이렇게 이런 운동들을 한 2, 3년 정도 수련하다가 이렇게 왔어요. 한 체육관에서만 수련한 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서 한 기간을 좀 길게 하고 다른 곳도 이제 좀 수련을 하다가 이제 저희 체육관으로 와서 이제 쿵푸를 배우게 됐는데 이 친구 말이 자기가 원래 킥복싱 배울 때 여기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치라고 배웠는데 한 곳에 갔는데 여기서 하나 둘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하나 둘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한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형이권의 군권이나 그리고 팔극권의 충추나 이런 동작들을 보여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할 때 저한테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형이권하고 비슷한 느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전통권의 그런 개념 연결되는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이렇게 되면 거리가 이런데 이걸 여기서 끌고 오게 되면 좀 더 깊게 나가고 거리를 좀 좁히고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권의 그 근복, 형이권의 근복 이런 것들은 몸을 던집니다. 몸을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해서 몸을 여기서도 체중이 실리는 건데 이런 느낌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게 앞으로 탕 하고 내 몸을 보냄으로써 힘을 발산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요구되는 힘이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 눈에 보이는 간단한 것만 갖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뒷다리가 이렇게 바닥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권을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왜 격투기처럼 이렇게 안 되고 자꾸 바닥을 붙일까? 이거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인데 우리가 물건을 들거나 할 때 한쪽 다리가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좀 불안정함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들고 갈 때도 이동 시에는 이렇게 가지만 역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자세보다 이동 시에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것처럼 뒤꿈치가 들리게 되면 자세 불안정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뒷다리가 이렇게 딱 바닥을 붙고 있게 되면 형이권이든 팔극권이든 그리고 심의육합권 같은 무술도 보면은 어느 격파에서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안 나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렇게 돼서 뒤로 빼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가깝지만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자세가 좀 더 안정적인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몸에서 느껴지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뒷다리가 이렇게 뜨고 받고 이런 특징에 의해서 그 보법의 느낌들이
조금 더 안정화된,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싸웠을 때, 무거운 무기를 들고 싸웠을 때 가졌던 안정화되는 느낌. 또 어찌 보면은 그 시대에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을 했기 때문에 다리를 바닥에 박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결합이 돼서 형이권의 분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형이권을 하는 분들이 혹은 팔극권을 하는 분들이 실제 싸움에서 현대격투기를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땅을 박는 느낌으로 권을 칠 것이다. 저는 이것에는 동의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뒷다리를 들었을 때하고 박았을 때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었을 때하고 여기서 이렇게 했었을 때하고 이소룡의 절권도 서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소룡이 그 스파링하는 자세, 기본 자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뒷다리가 이렇게 들려있죠.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뒷다리가 들려있는 것과 바닥을 닫고 있는 것, 앞다리도 이렇게 되는 것과 여기 바닥을 닫고 있는 것, 자세의 안정화의 장점은 있지만 느려짐에 어떤 단점이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통권에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형이권의 특징은 스트레이트와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어떤 많은 분들이 이제 원투 치면 여기도 이렇게 때리는데 여기서 탁탁 이렇게 나가는 분도 있다고 제가 체육관에도 그렇게 지도하시는 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특징적인 부분이 이러니까 원투를 치실 때 만약에 항상 본인이 이렇게 계속 쳐오신 분이라면 한번 이제 이런 느낌으로 쳐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이게 질문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긴 하는데 뭐 제가 좀 격투기를 배우고 이렇게 하긴 했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세계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난 틀렸어 이렇게 지적하시고 문제가 있어 뭐 이렇게 너무 호전적으로 접근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형이권의 분권 스타일로도 원투펀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그런 식으로도 훈련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으니까 몸을 단련하고 몸을 적용하고 몸을 훈련한다는 개념에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통권들이 대부분 권을 치는 게 몸의 중단을 향해서 지르고 있는데 몸의 상방을 지르는 것과 중방을 지를 때는 에너지의 소모가 좀 많이 달라요. 이런 부분의 특징이나 그리고 상방을 지렀을 때와 중단을 지렀을 때 내 몸에서 느껴지는 기운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의 방향이 몸통을 향하고 있었던 것에는 뭔가 수련의 의미가 좀 더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실제로 강하고 빠른 싸움 잘했다는 공법들 보면은 문파들 보면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데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파들 수련하시는 분들 보면은 강해요. 근데 이제 대화해보고 그러면 굉장히 성향이 호전적이세요. 자, 사실 이제 수련을 하고 수양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통권을 수련하는 분들이 실전을 추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항상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전통권을 수련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호신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수련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권의 수련의 방향이 그 모양새가 많이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제가 형이권의 분권 그리고 스트레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인데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저는 서울에서 쿵푸 그리고 쿵푸를 베이스로 우슈와 격투기를 수련하고 있는 쿵푸 주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